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12월의 첫 주말입니다. 이제 2017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한 달 동안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클릭 베스트 컷 오늘은 과연 어떤 사진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연합뉴스 사진부 한상균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오랜만에 찾아오셨어요, 스튜디오에. 네, 본의 아니게 2주 만에 나오게 됐는데 네.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포항 지역의 지진 여파가 지난주까지 왔죠. 수능 연기란 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출장을 갔다 온 이후로 부득이하게 2주 만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럼 오늘 클릭 베스트 컷 사진에도 포항 관련 사진이 있는 거죠? 네, 그 첫 사진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클릭 베스트 컷 얼른 첫 번째 사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아주 반갑게 맞아주고 있는데요. 위에 보니까 장성초등학교라고 쓰여져 있네요. 어떤 네. 사진인가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장성초등학교인데 이게 지난달 29일 사진입니다. 경북 포항 그 북구 장성동에 있는 장성초등학교 교문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등교하는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죠. 다 내용을 아실 텐데 이제 이 학교는 이제 15일 그 포항에서 규모가 5.4의 강진이 발생을 했잖아요. 예. 그 뒤에 이제 안전상의 문제로 계속 이제 휴교를 하다가 이날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모두 지난달 27일에 수업을 재개했잖아요. 네. 장성초등학교가 이렇게 제일 늦게 다시 수업이 정상화된 건데 그러면 이로써 이제 모든 학교들이 다 정상화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이제 지진이 일어난 지난달 15일 포항 시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를 이제 휴업령을 내렸는데 지난달 27일부터 장성초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학사 일정을 이렇게 정상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 장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외부 벽돌에만 이제 X자로 금이 갔고 예. 이제 벽이나 천장 이런 콘크리트 조각에 이제 마감재가 부서진 것도 피해가 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수 작업 후 이제 안전 진단을 했는데 이제 학교 측에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과 나와서 29일부터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등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수업 재개를 결정하는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이 이 내용을 이제 학부모님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학부모 상당수가 뭐 안전이 상당히 이제 불안한 상태니까 그쵸. 맨눈 그 검사 결과만으로 수업을 재개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좀 강하게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학교 측에서는 이런 의견을 수용해서 29일부터 좀 늦게 수업을 재개하되 이제 학부모가 만약에 안전을 걱정해서 학교에 이제 학생을 보내지 않을 경우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장성초등학교는 X자로 금이 간 곳을 보수하고 또 기둥을 긴급 보강했는데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정밀 안전 진단을 벌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굳은 표정으로 어딘가로 들어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난 수요일에 또다시 ICBM급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죠. 네,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오전 6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소집한 후에 그 참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회의장에 입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이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이제 고각 발사한 그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화성 15호형은 고도 4,475km까지 올라갔다가 53분간 950km를 비행을 했습니다. 예. 모두가 깊이 잠든 새벽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북한의 도발이었는데 이 징후를 포착하고 이를 예의주시하던 청와대는 이제 비교적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내용을 보고받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에 3시 19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하죠. 네, 정 실장은 5분 뒤인 그 3시 24분에 추가로 파악된 내용을 또다시 이제 보고를 했고 예.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오전 6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소집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전 6시 청와대에서 열린 그 NSC 전체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장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을 했는데 예. 문 대통령은 55분간 진행된 전체 회의에서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도 좀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이뤄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네, 뭐 그래서 관련 사진을 한 번 더 준비해봤습니다. 뭐 사진 통해서 한번 보시죠. 네. 네, 이거 이번에도 두 장의 콤보 사진인데 네. 사진 내용이 우리 대화의 흐름상 북한에 대한 그렇죠. 우리 군의 대응 관련된 사진일 것 같은데 신속한 대응. 네, 이 사진으로 봐서는 어떤 대응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육군하고 이제 해군에서 이제 각각 이런 건 제공을 하는 경우인데 예. 이제 북한이 그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게 이제 지난달 29일 새벽 3시 18분이었죠. 네. 그 이후 오전 3시 23분부터 21분간 군 당국은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이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그 현무2 탄도 미사일과 함대지 미사일 해성2 등을 동원해서 북한의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모습입니다. 왼쪽이 지대지 미사일은 육군의 현무2의 모습이고요. 이게 현무2군요. 네, 뭐 이렇게 보면 뭐 사실 뭐 구분하기 힘든데 예. 이제 오른쪽이 그 해군의 해성2 발사 모습입니다. 이번 훈련으로 우리 군이 북한의 군사 동향을 24시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잘 확인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시 그 6회공 모두에서 언제든지 도발 원점과 핵심 시설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줬다는 데서 뭐 의미가 있습니다. 예. 현무2 미사일은 이제 유사시 북한의 주요 시설을 격파하는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 무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해성2는 이제 한국형 구축함 또는 뭐 1,800톤급 잠수함에서 발사를 해서 북한의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후에 발빠르게 이루어진 사격 훈련에는 육군의 미사일 부대, 또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공군의 KF-16 전투기가 참가했는데요. 특히 이지스 구축함에서 해성2 미사일을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의 원내대표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정우택 원내대표는 좀 굳은 표정으로 손을 내리고 있고 그에 비해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있다 보니까 네, 두 여야의 당대표 원내대표 표정이 좀 달라 보이네요. 네, 뭐 이유가 있겠죠. 네. 지난달 27일 이제 국회 이제 모습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날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위해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필두로 이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이제 열렸죠. 예.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제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예산안을 기한 내라고 외치면 이제 주먹쥐고 결의하자. 이게 딱 그 사진이군요. 그렇죠. 이제 주먹쥐고 결의하자 제안을 예. 했는데 그러니까 뭐 정세균 국회의장만 이제 의장은 이제 따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를 이제 거부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정우택 원내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가 주먹을 쥔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표정, 그리고 또 좋지 않은 표정이 참 재미있는 사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결론은 어떻게 났나요? 또 뭐 정치인들은 또 이렇게 어떻게 좀 잘 결과를 도출하는데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뭐 많이 보도는 됐지만 어쨌든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예. 한결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다들 동작도 똑같고요. 분위기가 네. 좀 많이 달라졌는데요. 근데 이제 뭐 자세히 보시면은 뭐가 손 동작이 이제 뭐 다른데 어쨌든 이렇게 하기로 이제 합의가 된 겁니다. 연합뉴스 사진부 백승열 기자가 촬영한 사진인데 제목을 나름 아주 센스 있게 달았습니다. 그래요? 제목이 뭔가요? 주먹이 안 되면 손을 펴고 뭐 이렇게 그 제목을 정했는데 주먹이 안 되면 손을 펴고. 예. 그런데 정치는 어떻게 보면 어느 곳 봐도 이제 타협과 조율이 중요하다고 뭐 말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야당이 주먹을 쥐는 것은 이제 곤란하다고 이제 막 뭐 손살을 치니까 뭐 나름 노련한 정치인들답게 그럼 주먹이 안 되면 손을 펴는 것으로 이제 합의를 보고 기념 촬영에 응한 모습인 겁니다. 예. 근데 뭐 나름 또 일각에서는 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정세균 국회의장이나 여당인 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속뜻과는 달리 야당 원내대표들이 손을 펴고 기념 촬영을 한 것은 뭐 내년도 예산안에 이제 칼질을 하겠다라는 뭐 각오의 표현이라는 약간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먹이 아니면 손을 펴고 또 아니면 칼질을 하는 거다. 이 손동작 하나를 가지고 참 많은 의미를 좀 담은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 현장을 아주 잘 보여준 그런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완전체가 됐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즉 10개월 동안 비어 있었던 헌재소장실이 마침내 주인을 찾았죠.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인데 그 지난달 24일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백이 되던 헌재소장 자리가 마침내 해소됐습니다. 예. 이진성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한 분인데 김희수 헌법재판관과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어떤 느낌이실지 참 궁금하기도 많은 합니다. 생각을 했겠죠. 네, 지난달 22일 국회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자마자 당일에 보고서를 채택한 것도 참 이례적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 당일 보고서를 채택한 후 이틀 만인 24일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임명 강행이 청문회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예상과 달리 야당이 홍 장관 임명과 연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근데 헌재소장 공백이 길어지는 것을 두고 이제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여야 모두 이를 좀 의식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비롯해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헌법재판소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당분간은 밀린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화산에서는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이 앞에서는 소가 한 마리 보이는데 굉장히 좀 여유로운 표정이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소들도 열심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섬 발리에서 아궁 화산이 분화를 시작해서 네, 참 그렇습니다. 많이 걱정이 되고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 멀리 화산재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 사진은 어떻게 여유로워 보이지만 지난달 28일 현지 시각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섬 카랑카셈 지역에서 촬영된 모습인데 지난달 26일 오전 6시 20분 사진 속에 보이는 아궁 화산이 분화를 했습니다. 분화해서 분화구 상공 4,000m까지 화산재를 뿜어 올렸죠. 이틀이 지났는데도 기세가 수그러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 마스크를 착용한 농부가 주인인 이 소들의 주인일 텐데 화산재가 쏟아져 나온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높이가 3,142m인 대형 화산인 거잖아요. 네. 이런 대형 화산인 아궁 화산이 1963년에도 대규모 분화를 일으키지 않았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발리섬의 최고봉인 아궁 화산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963년 마지막으로 대규모 분화 당시 10억 톤 이상의 분출물을 뽑아냈습니다. 10억 톤이요. 네. 예. 주변 주민 1,100여 명이 숨지는 참사를 빚었는데요. 인도네시아 재난당국은 이후 50여 년간 활동을 중단했던 아궁 화산이 재차 분화할 조짐을 보이자 지난 9월 22일 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위험으로 상향하고 주변 주민들을 대피시키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마침내 분화가 일어나자 화산 인근 마을에 마스크를 배포하고 분화구 반경 6에서 7.5km의 유형 구역 내에 있는 주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3년 참사를 이제 교훈 삼아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죠. 인도네시아 발리섬 하면 세계적인 휴양지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렇다 보니까 여행객들 참 많이 올 텐데 네. 여행객들도 피해가 참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니까.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누시죠. 예. 네, 발리섬 현지 공항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뒤에 전광판을 보니까 다 캔슬 다 네, 비행기가 취소했죠. 취소됐네요. 참 네. 고생일 것 같습니다. 무슨 부분이 언제 이게 다시 비행기가 운항을 다시 할지 모르는 상태인 그쵸. 것 같은데 29일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 모습입니다. 이제 아래쪽 여자분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죠. 근데 화산 분화로 인해서 결국 세계적 휴양지인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항공 교통이 마비된 겁니다. 4,000m 상공까지 올라간 화산재가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죠. 예. 이 때문에 무려 12만 명에 달하는 여행객이 현지에서 발이 묶이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말았습니다.
네, 공항에 발이 묶인 이 여행객 상당수가 그럼 도대체 언제 출국을 할 수 있는 건지 방안도 잘 마련되지 않아서 참 힘들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뭐 아주 난감한 입장에 처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비행기 운항이 이렇게 중단될 경우 대체 교통편 마련이 뭐 좀 여의치 않겠죠. 예. 거기다가 이제 여행객 일부는 무비자 체류 기간이 초과되거나 비자가 만료돼서 뭐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예.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허가받은 체류 기간을 넘길 경우 초과되는 일수당 30만 루피아, 우리나라 돈으로 약 2만 4천 원을 납부해야 출국이 허용된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취소된 항공권을 가지고 현지 이민청을 방문하면 체류 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현지 사정에 박지 않은 여행객들에게는 이게 또 쉽지 않은 그렇죠. 일이죠.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는 아궁 화산을 비롯해서 약 130개의 활화산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질학자들은 머지않아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신문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가판대 모습인데요. 근데 이 모든 신문들 일면이 네. 같은 사람들 사진입니다. 이거 어떤 사진인가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지난달 28일 영국 런던에서 뭐 촬영된 사진입니다. 가판대에서 신문을 뭐 집어주는 한 시민이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면을 장식한 사진이 거의 뭐 비슷한 모습이죠. 예. 바로 그 영국의 왕위 계승설 5위인 그 해리 왕자와 할리우드 여배우 메건 마클의 모습이죠. 네, 해리 왕자의 결혼 관련 사진이었군요. 네, 빈 겁니다. 예. 그 내년 봄 결혼식을 올린다는 사실을 영국 언론들이 일제히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왕실에 대한 영국민들의 그 관심이 매우 높다는 뭐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네. 해리 왕자가 마클에게 청혼하면서 끼워준 반지도 저는 아무래도 좀 여자다 보니까 이런 반지가 좀 더 관심이 가던데 반지도 참 많은 언론에 관심이 됐어요. 얼마 전에 결혼하셔서 관심이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준비했습니다. 바로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예. 아, 네, 정말 반짝반짝 빛나고 너무 예쁘네요. 이것도 직접 디자인해서 더 화제가 되지 않았었나요? 그 청혼 반지인데 뭐 이 반지에 약간 좀 특별한 사연이 뭐 숨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뭐 놀라운 사실은 뭐 부럽지만 이 황금색 청혼 반지를 해리 왕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손수 디자인을 했다고 하는데 예. 그 잘 보시면 그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3개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네, 큰 거 하나, 양쪽에 작은 거 2개 이렇게 3개가 있네요. 가운데 그 다이아몬드는 이 커플이 함께 캠핑한 추억이 있는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채굴한 원석을 이제 가공한 거고 나머지 다이아몬드 2개는 20년 전이죠. 1997년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해리 왕자의 어머니 다이애나 왕세자빈의 소장품이라고 합니다. 다이애나 비는 생전에 세계적인 패션 아이콘으로 불릴 만큼 굉장히 패션 감각이 뛰어났고 그렇죠. 또 봉사와 자선 활동으로도 참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해리 왕자는 우리의 여정에 어머니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다이아몬드를 썼다고 설명을 했는데 바로 이 청혼 반지가 모자 관계인 그 다이애나 빈과 해리 왕자 그리고 마크를 이어주는 뭐 하나의 상징인 셈인 거죠. 네. 네, 두 사람은 2주일 동안 안 만난 적이 없을 정도로 참 런던 켄징턴 궁에서 많은 사랑을 키워왔다고 하는데요. 마클은 결혼 후에 배우 활동은 접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란히 보이는 보름달 모습인데요. 근데 사진이 좀 한 달은 좀 작고 이 달은 크고 이게 그렇죠. 어떤 사진인가요? 뭐 아실 거예요. 슈퍼먼이라고. 슈퍼먼 본 적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슈퍼문 지구에서 가장 가깝게 보일 때를 우리가 좀 슈퍼문이라고 부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달의 모습이 슈퍼문인데 이제 지난달 29일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제공한 슈퍼문의 예상 모습입니다. 실제로 된 건 아니고 왼쪽 사진은 이제 지난 6월 9일 밤 10시 10분에 관측된 올해 가장 작게 보였던 보름달을 촬영한 거죠. 예. 그 오른쪽 슈퍼문이 한 14%가량 더 커 보이는데 뭐 좀 더 밝게 보이죠. 이 두 장의 사진 나란히 있으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지 뭐 이렇게 그러게요. 비교가 되네요. 그래서 가장 쉽게 어떤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뭐 사진 뭐 보여주는 방법이죠. 예상도라고 하니까 그럼 아직 오지 않은 거고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큰 달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슈퍼문 저희가 언제 볼 수 있는 겁니까? 날씨만 좋다면 이제 볼 수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월요일이 되는 오는 4일
0시 47분이 되면 슈퍼문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다른 타원형 공정 궤도를 돌기 때문에 그 지구와 궤도 사이에서 거리가 차이 날 수 있죠. 관측 크기에 따라서 그것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지구와 달 사이 거리가 가까우면 당연히 커 보이는 거고 멀면 작게 보이는 거죠. 보통 지구와 달 사이 거리가 38만 4,400km인데 자정을 좀 지난 4일 오전 0시 47분에는 이 거리가 35만 7,000km 정도로 평균 거리보다 3만 km가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내일인 3일 슈퍼문을 관측할 수 있는 슈퍼문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참가비는 1인당 2,000원이고요. 슈퍼문 관측과 함께 달 관련 영상 상영, 또 달 시계 만들기 교육 등의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패스트 컷. 오늘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